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전두환 씨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체험에 나섰던 황교안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올랐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파업은 피해갔지만 광주시의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로도 잘 알려진 계엄군의 무자비한 전남도청 진압작전. 이를 전두환 씨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했던 말은 굿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전남도청을 지키던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 시내로 다시 들어옵니다. 200여 명의 시민군을 상대로 2만 명의 군병력이 투입됐고 30분도 안 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른바 폭도 소탕작전이라 불린 충정작전. 이 작전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제2군 사령부의 5.18 당시 상황일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빠져있던 5월 23일 2군 사령관은 국방부 회의에서 30에서 40개 중대를 투입하는 충정작전을 보고합니다. 정예 기동조와 소탕제를 투입해 외곽을 봉쇄하고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는 이 문서엔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군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씨가 상당한 희생자가 나올 게 뻔한 이 작전을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5월 20일 상황일지에는 각하라는 표현 앞에 아예 전 씨가 붙어 전 각하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작전 회의에 조선대학교 노영기 교수입니다. 즉 광주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고를 받고 있었고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굿 아이디어라며 승인된 이 작전은 애초 계획보다 이틀 늦은 5월 27일 새벽에 실행됐고 시민 27명이 숨지고 29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를 유혈 진압한 뒤 나흘 뒤 전두환은 당시 권력의 정점인 국가보위 상임위원장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피로 얼룩지게 했던 5.18 학살 만행. 계속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문서와 증언은 이 만행을 지시한 장본인이 전두환 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도 황 대표는 참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3년 전 정부를 대표해 5.18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소리 높여 재창하지만 황 총리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총리직에서 내려온 그는 제1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정가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황 대표가 보여준 행보는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며 5.18을 모독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5.18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더라는 우리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저들이 역으로 뭔 낯짝이로 온다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려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혼쭐이 나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굳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 제1야당 대표께서 국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분석이자 우려입니다.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여기에다 구구 성향의 단체들까지 5.18의 심장부인 금남로와 5.18 묘지에 집회 신고를 내고
노골적인 도발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고 외면해버리자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건 5.18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 때문일 겁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차에 탔다가 광주 시민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부장은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체험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간이 발판에 매달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부장은 제1야당 대표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갔던 작업 행태를 재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광주시의 재정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50만 시민들의 발이 묶일 뻔한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됐습니다. 첫 차부터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광주 생각하고 남구 봉선동 최세별 씨입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면 너무 불편한데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북구 유동 이철호 씨입니다.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위해서는 풀어야지. 노사는 대전보다 1인당 16만 원 정도 적은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1년에 8만 원씩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전금이 올해에만 20억 원에 이릅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운송비용 보존 등 공공부문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6억 원에 불과했던 보전금은 지난해에는 600억 원을 넘어섰고 전체 보전금은 4,800억 원에 이릅니다. 요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지만 광주시는 당분간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원가를 대비해보면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최태조 과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2016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광주시의 버스요금 인상 카드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 아직은 이전 부지를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빅그린 산단도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현재는 광주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또 토지 이용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광주시, 광산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부지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어제 포럼에서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은 AI의 발전 모델을 설명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혁신 모델은 무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AI 투자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39년 전의 5.18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신군부의 정점에 있던 전두환 씨는 모든 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요. 또 일부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주년을 앞두고 5.18 당시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바로 5.18 진상규명의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그래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나온 새로운 증언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18을 소재로 한 강상우 감독의 이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이 오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강상우 감독이 광주 사람도 아니고 또 5.18을 경험하지도 않은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5.18의 가치가 제대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5.18을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영화 김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김군 강상우 감독과의 이야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또 한 번 광주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민간 보조금 지원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예산 심의를 형식적인 절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600억이 넘는 돈들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전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4층에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2-671-7294.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광주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광주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가리키겠고요.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얇은 겉옷 한 벌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건조한 상태라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신다면 공사 구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무안 나들목 부근 추월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도로 대부분의 구간으로는 교통량 많은 상태인데요. 사고 구간까지 있습니다. 회제로 풍암 저수지에서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향으로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밀려 지나고 있으니까요.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사 구간입니다. 경열로 유동사거리에서 광주역 쪽으로 유동사거리를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지 앞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다양하고 새로운 증거 그리고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5.18 기념재단에서 두 전직 정보 요원들이 또 5.18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증언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증언들의 내용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5.18 39주년 준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우 바쁘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덮여졌던 사실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네. 그런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의 제보 증언 확보해서 그걸 진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증언과 증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난 14일 날 이 5.18 기념재단에서 두 전직 그 정보 요원들 김용장 씨 또 허장환 씨의 증언들이 또 이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김용장 씨는 이제 미 국방성 산하의 육군 정보여단 소속의 이제 말하자면 군사정보관입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이민가 있다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상규명의 기회가 왔다고 보고 본인이 당시 5.18 80년 5월 당시에 미 국방성에 보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허장환 씨는 아시다시피 지난 그 88년 청문회 직후에 자신의 그 505 보안대 시절에 수사관으로 이제 복무했었는데 그 5.18에 여러 가지 숨겨진 사실들을 폭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39주년이 되어서 이제 진상규명의 어떤 그 증언에 나섰는데 사실 먼저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이 부분에 나서게 된 것을 이제 참석한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마음을 함께 좀 전했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날 지금 14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셨죠. 언론도 관심이 높았고요. 네. 시민들 참석자들은 두 분의 용기에 대해서 네.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군사정보관은 퇴직하더라도 본인이 근무했던 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각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나섰다라고 하는 점을 네. 밝혔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깊은 그런 네.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용기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도 전달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밝힌 그 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우선 전두환이 이제 5월 21일 날 광주에 왔다는 거죠. 네. 이 공군 비행장에 와서 비행 단장실에서 정호윤 특전사령관 그리고 이재호 505 보안대장 등과 네. 회의를 했고 그리고 떠난 뒤에 5월 21일 금남로 도청 앞 광장에서는 집단 발포 말하자면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편의대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왜곡 폄훼가 도가 넘었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북한 침투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장 씨는 당시 그 한반도 상공과 광주 상공에는 미 그 정보위성이 두 대가 두세 시간 간격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네. 통신 그 감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 600명이 투입해서 광주에서 시민으로 유장해서 그런 시민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점을 네. 함께 좀 증언을 해줬죠. 네. 더불어서 또 허정원 씨도 이 지금 안매장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불자들에 대한 어떤 관련한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밝혔는데요. 네. 당시 군에서는 그 개념을 안매장이 아니라 가매장이라는 개념을 썼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사살된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묻은 거죠. 일시적으로 묻어서 네. 시간이 지나서 이들을 다시 말하자면 그 매장했던 것을 이제 드러낸 거죠. 발굴을 해서 지문 채취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이제 혹시 이들 중에서 희생당한 시민들 중에서라도 네. 혹시 북한에서 투입된 어떤 그 간첩을 할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매장 처리나 혹은 시신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5.18 미해결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결국 실종자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실종자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라졌고 어떻게 처리됐을지를 암시하는 혹은 그것에 어떤 물 받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증언이고 그리고 또 어제 뭐 기사들을 쏟아져 나오고 또 중앙에서도 다루고 그러던데 지금 전두환 씨가 이 27일 많은 희생을 내게 했던 그 도청 진압 작전을 실질적으로 승인했다는 그런 지금 문건도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3일 날 그 보고했던 내용이 충정 계획이죠. 보고했던 내용이 나왔고 24일 날 진압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군의 미 연합사령부인가요? 동의가 네. 필요해서 국방부 장관은 잠깐 지체시켰죠. 그 과정이 이제 며칠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전두환 일당들은 매우 치밀하게 5월 18일부터 광주 시민을 어떤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권 찬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그러다가 시민들의 그야말로 엄청난 그 저항, 똘똘 뭉친 저항에 이제 부딪혀서 주춤됐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날짜가 좀 뒤로 밀쳐졌다고 보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세세하게 좀 드러나고 있고 이런 그 증거와 근거를 통해서 전두환의 그런 음모를 다시 한번 파헤쳐서 저는 이 처벌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39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전두환의 그 중심이나 신군부대에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그 모르쇠로 일관했던 부분들이 지금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확대되고 전국화되면서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여러 자료들까지도 포함해서 좀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초와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기록물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죠. 헬기 기총소사는 물론이고 전두환이 헬기로 이동했다는 그런 이미 증언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당시 감회장 됐던 시신을 소각하거나 혹은 그 상태로 가만히에 싸서 수송기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을 하루빨리 지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조사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야 되겠죠. 네, 방금 이야기했던 이 조사위원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출범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출범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전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야 될 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는데 2명의 자격 조건이 특별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계속 그 2명에 대해서도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은 이미 추천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7명이 추천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1명까지 포함하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문제 자유한국당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황교안 대표가 5.18 지금 당일날 광주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오는 모습 이런 것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정치적 태도가 아닙니다. 5.18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사건이잖아요. 네. 막혀있는 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밝혀야 돼요. 그러고 나서 5월 18일 국가기념식에 참석해야죠. 그래야 광주 시민들도 뭔가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아무런 역할과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일관하면서 광주에 온다는 건 5월 18일에 참석한다는 것 제가 볼 땐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이번 5.18 기념식이 정말 이 진상을 규명하는 또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80년 5월 신군부는 무고한 광주 시민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시민들은 저항했고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소재로 한 여러 편의 영화들이 개봉돼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5.18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인 감독이 이해하는 5.18 과연 어떤 영화인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이 영화 김군 어떤 영화인가 줄거리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영화 김군은 80년 5월에 촬영된 한 사진 속 인물의 행방을 추적하는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 알고 지냈던 한 조선대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주옥 선생님이 계신데요. 네. 그 주옥 선생님께서 2015년 5월에 5.18 기록관이 처음 문을 연 날 기록관에 가셨다가 동네에 살던 청년 얼굴의 사진을 보고는 저희한테 김군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 작업의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김군을 이렇게 추적해가는 과정,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흐름이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베와 지만원 씨가 그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현재까지도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특수군 출신의 인물이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영된 5.18 영화와 관련된 영화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점일까요? 아마 제일 큰 차이점이라면 영화를 만든 제작진이 5.18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도 5.18 세대도 아니고 5.18 이후에 태어나셨고 또 고향이 광주도 아니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해하고 주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성장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5.18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계기도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5.18 하면 저희한테는 좀 엄숙하고 머나먼 과거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정도로만 교육이나 기존의 매체를 통해 이해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주옥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고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청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작업의 단초가 됐어요. 네. 네, 저쪽 지만원 씨라던가 저쪽 우익 보수 세력에서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했던 분에 대해서 주옥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되게 캐주얼하게 어제 어디 다녀왔다는 식으로 그냥 수다를 떨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셔서 툭 꺼내놓으신 그런 말들이 이런 한 인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추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목도 이 김군, 어떤 특정한 이름이 아닌 김군이라는 좀 막연한 그런 칭호를 쓰셨는데 제목을 김군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주옥 선생님께서 이제 당시 그 부모님께서 막걸리집을 운영하셨을 때 자주 찾아오던 청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당시 그 사진 속 인물을 김군으로 불렀기 때문에 네, 그 인물을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당시 5월 항쟁에 참여하셨던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군 선생님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적절하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결국은 5.18 지금 한 인물을 추적해 가지만 그 한 인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5.18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분들, 그리고 실종되고 지금은 어디 계신지, 그다음에 또 행방불명자로 이름 지어진 많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김군이라는 이름 속에 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5.18에 대한 오해와 폄훼들도 존재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 또 이 5.18을 왜곡시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독님 나름대로 5.18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또 변화하거나 바뀐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 북한 특수군 개입설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설득돼 본 적은 없었는데요. 네. 네, 처음부터 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다만 이렇게 저쪽 세력에서는 북한 특수군이라고 매도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분은 1번으로 지목된 이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그 당시 5월 항쟁 때 있었던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의 어떤 한 일부로서 그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연결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한 분을 쫓아가는 여정을 저희가 영화로 다루다 보면, 그리고 동시에 그 여정 속에서 5.18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가 하나하나 생존자들의 증언을 얻고 사진에 대한 단서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다면 5.18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젊은 관객들도 저희와 같은 호흡으로 영화를 따라가고 또 5월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5.18을 알아가는 과정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분들이 또 5.18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이 다큐의 과정과 일치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여러 그 증언들을 들으셨을 텐데 가장 마음에 남는 증언이라면 어떤 증언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는 5.18 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투쟁하셨던 사건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증언은 저희 작업 시작할 무렵에 만났던 양동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였어요. 당시에 선생님은 10대 후반이었고 당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심지어 전두환이 누군지도 몰랐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단순히 선생님께서 항쟁에 뛰어들었던 건 눈앞에서 자국의 군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시민들을 무고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항쟁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는 항상 5.18에 대해서 제 생각을 뒤흔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감독님, 결국은 5.18이라는 그 80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 역사의 또 큰 줄기를 바꿨고, 앞으로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5.18을 또 이해하는 방식도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5.18이 어떻게 계승되고 후세대들에게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만 해도 이제 기존의 학교나 뭐 언론이나 윗세대 분들이 약간 가르치는 방식으로 5.18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뭐 4.19나 뭐 8.15나 기존의 여느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다름없이 그냥 뭔가 배워야 될, 의무적으로 배워야 될 무언가로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생각이 바뀌었던 건 5.18에 직접 참여하셨던 당시에 10대, 20대 청년으로서 참여하셨던 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무적인 교육의 일환으로서 5.18이 전달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생기고 또 이게 단순히 80년 5월에 일어났었던 일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현재 에서도 잘 얘기되지 않고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저희는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꼭 80년 5월의 사건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네,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민감하게 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네, 계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민간 보조금 사업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불어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보조금 지원 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가 아닌 지금보다 좀 강화된 그런 심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광주광역시 의회 최영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환 의원입니다. 의원님, 광주시가 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들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민간 보조금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 등을 민간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에 민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공공성이 곁들여 있는 그런 사업들이 민간이 추진했을 때 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공공성을 더 공고하게 확보하기 위한 이런 민간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광주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을 맡겨서 지역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더 이 민간 단체 보조금들이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약 5.56%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 네. 자체는 약 3천억 원이 조금 넘고요. 네. 이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 또 민간인들이 사업 신청을 할 텐데 공모나 이런 지정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과정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민간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는 단체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사업 민간단체 지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뭐 이렇게 이미 선정이 되는 단체들이 있죠. 네. 이미 선정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모 제외 사유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공모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지정돼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공모 절차를 밟는데 일부 사업은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선정이 미리 돼버리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객관성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공모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사업들 선정의 과정들이 좀 투명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공모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공모제의 사유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뭐 법령이나 조례 사업자 선정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국고 보조 사업자로서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네.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아니하고는 해당 보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공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사업들이 작년 기준으로 약 379건이 있습니다. 최종 네. 예상 기준 620건 중 이제 절반 이상이 사실 공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이 됐죠. 정말 그러네요. 절반 말 그대로 50% 이상이 그 공모가 아닌 일반 선정으로 이렇게 된 거네요. 특정 업체 또는 특정 민간인에게 이것이 돈이 지원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작년 같은 기준에 올해는 아직 이제 전체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작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약 898억 원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많은 돈들이 지금 선정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지만 문제가 있는 단체들이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업체로서 선정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 이제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하기도 했고요. 네.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시민참여 예산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담당 과에서는 서류를 통과했지만 추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탈락하게 된 단체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심성 지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우려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계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좀 이런 문제 지적들 속에서 광주시는 어떤 입장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네.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했던 답변 같은 경우가 우선 첫 번째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사전 심의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검토 후에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칙적으로 공모를 선정을 해야 되지만 공모 제외를 이렇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네.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일상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그 제안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들은. 네. 변화를 하겠다라고 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모보다는 선정이 지금 50%를 넘어버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약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선심성 지원이라는 말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나 사업 내용의 명확성, 구체성 아니면 타 사업 간의 이런 유사 중복 같은 여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성에 관한 그런 지원들이 아니고 해마다 지원을 할 때마다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금이라고 해서 광주 시민들이 정말 혈세를 가지고 모은 돈들인데 광주시에서 편의적으로 집행해버리는 건 문제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그런 평가 결과를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좀 더 체계화되고 제대로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관련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이 민간 보조금 사업이 좀 투명화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민간 보조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집행부의 답변대로 그렇게 개선 방안대로만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사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저희도 꾸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심에 또 최영환 의원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의회 최영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강진신문 김철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빛 원전의 내년도 기본 지원 사업비가 2년 새에 또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영광 지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한빛 원전 지원 사업을 심의 협의하는 지역위원회가 이제 내년도 사업비 배분 등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지원금 규모가 나타났는데 네. 지역 주민들이 좀 걱정했던 이제 장기간 원전이 이제 정지됨으로 인해서 지원금 축소가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가 지난 7일 오후에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103차 한빛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심의회를 열었고요. 여기에 제출된 5건의 안건 중에서 한 건을 부결을 하고 나머지 4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줄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지원 사업 변경에 관한 건이 올라왔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 이제 농어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 금액을 조금 더 인상을 하자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결이 됐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전기 요금 보조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2020년도 기본 사업비 이제 지자체 간 배분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 지난해 고장과 이제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비 사업 등을 해가지고 원전 6호기 가운데 5개가 가동을 멈춰서 그 2년 전에 발전량에 따라서 산출하는 내년분 지원 사업비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봐보니 이제 100억대를 넘겼던 기본 사업비가 71억대로 급감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공통 사업인 전기요금 보조 사업비 18억 원을 제외하면 영광군과 이제 구청군에 약 45억과 7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 그 집행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영광군의 경우에는 2월군 51억에 이제 2018년분 80억이 더해져서 총 92억이 집행이 되고 올해로 이제 38억이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비액은 17억 원이 줄어든 62억 원, 내년에는 16억 원이 줄어든 34억 원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장기간 원전 정지도 한 원인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 얘기하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 6호기 가운데 이제 5개가 멈춰서 그런 네. 부분이 가장 크지만 또 그 전에 이제 부실 시공 지적이 계속 주민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3, 4호기 공사 강행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원전 쪽에서 계속 공사를 강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계가 이제 멈춰섰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그 전에 한 150억 정도 가깝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번영이나 이런 쪽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전 지원금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이제 줄어든 지원금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성군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성군에서는 5월 통합 대축제를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또 뭐 관련한 미담 소식도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보성에서는 이제 축제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했으면 그래서 예전 같은 5월달에 그 차축제는 보성 다양축제 그리고 이제 철쭉이 많이 있는 그 123 철쭉축제 5월달에 열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8월달에는 율포 쪽에서 뭐 이렇게 불꽃 고기 잡는 화러잡이 축제 그리고 네. 10월달에 이제 보성 소리축제 이런 게 이제 나눠져서 열렸는데 그걸 한꺼번에 이번에 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일부터 6일까지 그렇게 해서 5월 통합 대축제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 이번 5월 대통합 축제가 6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됐고요. 이제 그 마무리되면서 이제 그쪽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한 이렇게 그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미담으로 좀 전해져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미담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특별 공연을 하면서 뭐 야간 개장도 했다고 저번에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전국 MC 회장인 이덕진 씨에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사회를 보셨는가 봐요. 네. 이덕진 씨라는 분이 그래서 6일 동안 너무 수고를 했다. 이렇게 큰 축제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이분의 영향이 컸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현금 50만 원 이렇게 봉투를 좀 전해주셨는가 봐요. 당신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행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MC가 이 돈을 받아보고 이렇게 MC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20여 년 넘게 MC 생활을 했는데 네. 이렇게 금일봉을 받은 게 처음이다. 근데 또 이런 받은 금액을 그냥 내가 쓰면 안 되니까 그 금액에 50만 원을 더해가지고 100만 원을 보성군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이분들에 대해서 막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그게 이제 통합축제 이제 총 감독을 맡았던 이제 김기정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번 축제 총괄을 맡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1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이렇게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행사장에서 뭐 향토 음식점을 했던 청년회의소 거기에서도 수익금 1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100만 원을 뭐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보성 사랑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쪽에서 이제 시집 판매 대금을 네. 장학재단에 기부하는데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도 마무리되고 또 여기 이제 미담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5월 친구야 보성 가자 이렇게 네.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보성군 통합축제로 해서 이쪽 군에서 이게 한 60만 정도 관광객이 이렇게 찾아와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성에서 즐겼다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제도 성공했지만 그 축제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서로 또 주고받는 이 보성 구민들의 네. 정과 또 그런 교감들이 굉장히 더 이 축제를 뿌듯하고 멋진 축제로 만들어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보성군 다음에 또 한평경찰서 소속 의경들도 미담 사례들이 있다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예, 그 한평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8일에 그 한평 경찰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강인 상경을 비롯해서 3명에게 이제 재능 기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 표창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네. 한평 경찰서에서는 그 한평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난 2015년부터 사범대학 등에서 재학하다가 이렇게 의경으로 입대한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를 좀 도와주는 꿈들인 스마트 교실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해서 이게 성과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2016년에는 청소년 중에서 8명이 검정고시에 네. 합격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6명이 합격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고강인 상경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지난 2월부터 해가지고 매주 월, 수, 목 3일간 이렇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작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서 네. 너무나 보람차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한 우리 의경들도 그렇고 또 재능 기부를 받은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한평 군민들도 그렇고 서로가 다 행복한 그런 미담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서구청 공동개최 인문특강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 광주 MBC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문특강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인문특강의 입장권은 김간의 선운점 광주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제골장어, 5개 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하우스와 한페이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